김제 한 육가공 업체에서 직원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육가공 업체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청년 창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청년 창업에 접목시켜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같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경기는 설날 상여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방송이 새해를 맞아 김제시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해 청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제 한 육가공업체에서 직원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9명 모두 지난 25일에서 26일 양성 결과가 나온 같은 육가공업체에서 근무한 일본인 기술자 등 3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육가공업체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확진자들의 동선 및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량의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이 가운데 일부를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48살 B씨와 44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 가운데 11,000여 장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취업 문제, 또 고용 한파, 수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들이지만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모두가 힘들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 취업 한파가 더욱더 춥게만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도 좋지만 창업에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순창군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순창군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순창군이 지역 식품과 연계한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커피 판매점입니다. 이곳은 순창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마련된 순창 지역 청년들의 창업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내려와서 뭔가 이런 사업을 받아서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이나 원래 있던 청년들도 그 일자리를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에서도 장류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커피가 나왔거든요. 저희도 커피를 팔고 있지만은 차후에는 그 커피를 이용해서 더 넓게 폭넓게 고객층에게 지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순창군이 개발하고 있는 소수 분야 업종과 반려동물 식품 등 순창 지역 특산품과 연계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창업을 통해서 자립 기반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작업하고 그다음에 자재 구입비 등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순창이 지금 특화 사업을 가고 있는 소스 산업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식품 관련해서 창업을 할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시 군정과 현안,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박준배 김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없는 김제는 미래가 없다는 박준배 시장.
청년 취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시험 준비반은 김제시 성과에 대한 시민 투표에서 1위로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공무원 34명을 배출했는데 지난해는 33%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일 가는 방문각 합격성보다 우리 김제가 프로테일이 높아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분양률 90%를 돌파한 지평선 산업단지. 25개 기업에 2,14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는 분양을 마친 1단지에 이어 2단지도 착공을 앞뒀습니다. 김제시는 올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호령이 잘 되면 자연히 옵니다. 70개 벤다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제2특장차 단지가 지금 제3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창업 실습농장, 실증단지 등이 한 곳에 모인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돈이 없는 사람이, 땅이 없는 사람이 30명입니다. 52명 중에. 그러니까 새만금 농업용지 2,400헥타 중에 일단 30헥타 좀 주시오. 그리고 저는 앞으로 1,000헥타 목표로 이게 1,000명 유치를 목표로. 김제시는 청년 주택 수당과 같은 자금이나 주거 지원 등 청년 지원 정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제시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김제시장 편은 오는 9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절차도 그리 녹록지 않아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전북교육감을 제외한 전북 내 선출직 단체장은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11명인데요. 민주당 소속이 아닌 4명 단체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평화당을 당적으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신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입니다. 비민주당 계열 단체장 4명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민 임실군수도 상황을 지켜보며 민주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당과 관련한 민주당 당헌 당규가 지난해 8월 28일 개정되는 바람에 복당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의 거취도 관심사입니다. 둘 다 내년 선거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무소속 출마 강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과 소지역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차기 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의 행보도 관심사인데요. 김승환 교육감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정치계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환주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같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전북 지역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기업체 공장 가동과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업체 95곳이 일요일을 포함해 4일 휴업한다고 답했으며 5개 업체는 주문량과 설비 유지를 위해 공장을 가동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질문에는 60곳이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업체는 4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체감 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95개 업체가 같거나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 교수는 연구비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제자의 논문 제1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대 감사부서는 최근 A 교수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 교수가 속한 학부 교수들은 대학 본부에 A 교수의 수업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는 은퇴 후 노년기에도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은퇴자 작업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은퇴자들을 위한 작업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엔 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작업 공간을 꾸민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게 있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온주현 전 김제시장의 사퇴로 김제 나선거구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경찰청은 이에 대비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반은 설 연휴 인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상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3월 18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태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1년 동안 최대 48만 원 상당의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에코이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의 초중 고등학생입니다. 학생 1인당 월 9만 원씩 9개월 동안 최대 81만 원을 지원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아침에 영하 1도, 한낮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도 구름 많고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7도, 한낮에도 0도로 날이 갑자기 추워집니다.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5도로 기온이 가장 낮겠고 순창 영하 4도, 남원은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2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금요일에는 낮에도 춥겠지만 토요일부터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바람도 거세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조사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올해에도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한 업체는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넘어가선 안 될 유혹에 꺾이지는 않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